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두산전교과서 4 2학년 2학기 제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0쪽이 되겠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는 형광펜을 들으시고 오른손에는 삼색 볼펜.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원은 문법 단원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고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할 때 아주 좋아라 하시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단원은요, 문제 내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정답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은 많이 여러분들께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어라고 해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법 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문장에서 성분,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뭐냐? 문장에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주성분이 있고요, 부속 성분이 있고요, 독립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문장 성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로 나눈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은 또 각각 주성분의 4가지, 부속성분의 2가지, 독립성분의 1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주성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성분은요,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속성분은 주성분의 내용을 뭐하는? 수식하는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다. 독립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어떻게?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다. 그래서 독립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성분은 먼저 보죠. 외우기 쉽습니다. 주서 먹보, 주서 먹는 먹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서 먹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요. 주어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뭐를? 주체,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어, 날씨가 좋다 할 때 날씨가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이다. 강아지가 짖는다. 주어가 어떻다라고 서술해 주는 문장 성분이 바로 서술어이다 라는 거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용언, 즉 동사와 형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작, 동사죠.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죠. 이렇게 어울린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주어가 되는 건 뭐냐? 주어가 되는 건요, 문장 품사로 나눴을 때는요, 품사로 나눴을 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목적어는 말 그대로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을을이 붙는 성분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라는 말만으로는 문장이 완벽하게 안 되죠? 무엇을 좋아하냐? 과일을 좋아한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의 필수 성분 중에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이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 그는 아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문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학생이 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그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부속 성분은요, 이거는 주성분은 꼭 있어야 되지만 부속성분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어하고 부서어가 있는데요. 이 관용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다. 체언은 뭐라 그랬죠? 명사, 대명사, 수사다라는 거죠. 자, 친구가 새 신을 신었다. 신은 신인데 새로운 신발이라는 거죠. 이게 관용어다라는 거예요. 부서어, 용언, 관용어, 다른 부사 등을 꾸며주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문장 성분이다. 쉽게 제일 많이 꾸며주는 건 용언, 즉 서술어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관용어도 꾸며주고요. 다른 부사어도 꾸며준다라는 거죠. 코스모스가 참 예쁘다. 예쁘다는 서술어죠. 참이 예쁘다를 꾸며주죠. 우리 말은요,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라는 거죠. 꾸며주는 말은 참이죠. 예쁘다라는 말 앞에 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독립성분은 독립어인데요. 말 그대로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쓰여서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야, 드디어 기다리던 소풍이다.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개념 잡기. 자, 주성분의 특징과 종류. 주성분의 특징. 문장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꼭 있어야 돼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누가 무엇이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 오마이노트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것도요, 오마이노트에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서술어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로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성분이 서술어다. 목적어는 서술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 부충하는 말, 되다 아니다라는 말 앞에 온다라는 거죠.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이다. 자, 체언과 용언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체언은 뭐냐? 문장에서 주로 주체 역할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뭐가 된다고요? 주어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용언, 문장에서 주로 뭐가 된다? 서술어 역할, 동사와 형용사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이제 다음 거 넘어가 보시죠. 이제 그럼 문장을 종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느냐? 문장의 종결 방식. 자, 문장을 종결하는 방식도 오마이노트에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우리 많이 다 들어보고 아는 겁니다. 평서문, 말하는 이나 이가 듣는 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법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말. 유나가 밥을 먹었다. 아주 기본적인 문장, 평서문이죠. 의문문,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거. 먹었니? 물음표가 붙죠. 명령문,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거, 명령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유나야 밥 먹어라. 청유문,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유나야 밥 먹자. 감탄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 상태에서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유나가 밥을 먹는구나. 느낌표. 물음표가 붙는 건 의문문, 느낌표가 붙는 건 감탄문. 명령문도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라 명령하는 거. 청유문, 무언가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5가지 문장 종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문장 종결 방식의 효과, 이런 5가지의 효과가 뭐냐면 문장의 종결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종결 어미가 있는데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가 있는데 맨 끝에 있는 거, 평서문에는 는다, 네, 오, 비읍니다, 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문문 느냐, 는가, 오, 비읍니까, 어요 이렇게 되고요. 명령문은요, 어라, 개, 오, 비읍시오, 어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청유문은 뭐뭐하자, 뭐뭐하세, 뭐뭐합시다 할 때 비읍시다, 뭐뭐시지요, 뭐뭐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탄문은요, 는구나, 눈구먼, 눈구렴, 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문하고 명령문하고 의문문하고 좀 이렇게 다 겹치는 부분 있죠. 어요는 그 문장의 전체의 문맥적인 상황을 파악했을 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장의 짜임. 이제부터 좀 어려운 것이 좀 나옵니다. 문장의 짜임 쉽지 않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 문장이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짜여져 있냐? 문장의 짜임은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문장은 어떻게 짜여져 있냐? 오마이노트 정리하시고요.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정은 보석 같다. 우정은 끊으면 여기가 주어, 갔다가 서술어.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만?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혼문장이다. 겹문장은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이상?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혼문장의 결합 방식에 따라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문장을 나눈다는 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짜임은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문장의 짜임은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곧 문장과 그리고 겹 문장으로 나뉜다. 자, 혼 문장은 뭐냐면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겹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겹 문장은 또 나뉜다라는 거죠. 뭐로요? 아는 문장과 그리고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아는 문장은 혼 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문장 성분으로, 혼 문장이 한 문장 성분으로 합쳐져 만들어진 문장이다.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안긴 문장, 안겨있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가 서술어죠. 이렇게 서술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뭐가 있어요? 주어, 서술어, 혼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우리는 믿는다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는 문장이고요. 인간이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건 안겨 있기 때문에 안긴 문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 보도록 하죠. 혼 문장과 혼 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합쳐져 만들어진 문장. 나는 중학생이고 형은 고등학생이다. 이건 대등하게 연결이 돼 있죠.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안긴 문장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안겨 있는 문장. 인간이 누구나 평등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의 기능을 살펴보면요, 그가 거짓말했음이 드러났다. 자,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어요?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가 거짓말했다라는 말이 바로 안겨 있는 문장이니까 안긴 문장인데, 그가 거짓말했음이라 그래서 미음이 붙었죠. 미음. 이게 뭡니까? 명사절이라는 거죠. 명사절인데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주어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목적어의 기능. 자, 나는 그가 오기를, 그가 오다라는 거죠. 을을이 붙었죠.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관용어의 기능은 당연히 뭐에 책을 꾸며주는 거예요. 내가 읽던 관용어. 부사어. 서술어를 꾸며주는 기능, 예고도 없다라는 말, 이것이 나타났다를 꾸며주는 거죠.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 있죠. 그녀는 성품이 온화하다. 성품이 온화하다라는 혼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그녀의 주어의 전체 서술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안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문장의 종류와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두 개의 혼 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 민수는 친절하고 예진이는 다정하다. 이 고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대등하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나열할 때 쓰는 거예요. 나열.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개의 혼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쓸세. 나는 쓸세라는 것이 네가 없기 때문이야라는 어때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거 안긴 문장의 종류, 요거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사, 절 전체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하는 것. 명사형 어미는 미음, 그리고 기, 뭐 이런 것들. 관용절,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명사형, 관용사형 어미를 만들어주는 게 니은, 는, 리을, 던,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사절은 문장 전체가,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서술어를 꾸며준다든가 아니면 관용어 혹은 다른 부사어를 꾸며줄 때에 부사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 아, 서, 도록 이런 것들이 있다. 서술절, 절 전체가 문장에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특정한 절 표지가 따로 없어요. 이거는요. 인용절,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이 절에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긴다. 인용주사 모모, 고, 모모라고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어진 문장의 연결 어미 별표 치시고요. 대등하게 연결되는 것에 고, 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에는 고, 음연, 을지라도
때문에 는 가운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이어진 문장의 종류와 얘도 오마이노트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긴 문장의 기능도 오마이노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문장의 짜임, 이 혼문장과 겹문장, 그리고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 의도와 문장 구조로 넘어가 볼까요?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 의도에 맞게 혼문장과 겹문장을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의적인 문장이라는 거죠. 중의적인 문장,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해석될 수 있다. 지원이가 관우와 승주를 기다린다. 자, 보세요. 지원이가에서 끊어보면 지원이 혼자서 관우, 승주를 기다리는 경우, 그렇죠? 두 친구를 기다리는 거죠. 또 지원이가 관우와 여기서 끊어버리면 지원이하고 관우가 승주를 기다리는 경우,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점, 중의문을 사용한 글 또는 말로 의사소통을 나누는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중의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의미를 한정해주는 문맥이나 상황을 제시하고 는, 도, 만과 같은 조사를 활용하여 의미를 확실히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의적인 문장은요, 문제를 통해서 많이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의성의 종류는 어휘적인 중의성이 있습니다. 다의어에 의해서 철수는 손이 크다. 이 손이 크다라는 게 정말 손이 큰 건지 아니면 씀씀이가 큰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동음이의어, 눈을 보아라. 이 눈이 내리는 눈인지 우리 신체의 눈인지, 이런 어휘적 중의성이 있고요. 구조적 중의성, 접속조사 와와 과에 의한 중의성, 지혜가 사과와 배 2개를 주었다. 와하고 과에 의한 중의성이죠. 그리고 부정의 범위를 의한 중의성,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이 친구들이 10명 중에 1명도 안 온 것인지 아니면 10명 중에 8명만 와서 다 오진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수식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 멋진 친구의 형, 멋진 게 친구인지 아니면 친구의 형이 멋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주어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자, 선생님이 보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지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조사의에 의한 중의성, 이것은 아버지의 그림이다.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돈을 주고 소유한 그림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비유적 중의성, 보조관념의 속성에 의한 중의성, 그녀는 꽃이다. 꽃이라는 게 정말 그게 꽃인지 아니면 꽃처럼 예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오마이노트로, 별표 쳐놓은 것들 다 오마이노트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쏟아서 꼭 외우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100%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 정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마이노트 하신 후에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